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291페이지 용산전자의 회사 코드 3100번에 3번 문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통장 거래 내역을 가지고 회계 처리하라는 건데요. 자료 설명을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먼저 읽고 그 증빙을 보시는 거예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유명과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그러면 딱 떠올려야 돼요. 계약금을 받았다면 부채인가요? 자산인가요? 부채입니다. 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계약금 받았으면 돈이잖아요. 그거 자산 아닙니까? 차변은 자산 맞아요. 계약금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이거는 자산이죠. 보통예금.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너는 보통예금이니까 차변에 와라. 그러면 우리 복식부기는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죠. 원인, 자산이 증가한 원인이 뭐냐? 원인이 바로 계약금이었습니다. 이 계약금. 계약금이 원인이에요. 그러면 계약금의 계정 과목이 딱 두 개가 있어요. 받은 것은 선수금이요. 우리가 주는 계약금은 선급금. 그래서 지금이 선수금인 겁니다. 이 선수금이 부채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미리 받으면요, 의무가 발생하죠. 그 의무, 뭔가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부채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부채라는 것은요, 뭔가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자산이에요. 받을 권리. 그래서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선급금, 이런 것들을 권리죠. 그래서 물론 현금과 같은 현금성인 자산도 있지만 단지 권리만으로도 자산이 된다 이거예요. 임차 보증금, 만기 때 우리 찾아와야 돼요. 임차 보증금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자, 선수금 이거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부채의 증가니까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통장의 거래 날짜로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부가가치세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자, 8월 13일 일반 전표 같이 입력합시다. 자, 위에다 날짜 13일 입력하시고 3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네.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은행으로 반드시 입력한다는 거요. 네. 서울은행이죠. 서울 엔터. 서울 교육이 되면 안 돼요. 서울 엔터 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엔터. 적요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시고 차변에다가 통장에 입금된 500만원 입력합니다. 5 플러스 2번 엔터. 또 줄 바꾸면 대변에 4번 대변 4번 툭 치면 넘어가죠. 대변의 계정 과목은 선수금이다 이거죠. 선수하고 엔터 치면 검색이 되죠. 맨 위에 있으니까 그냥 엔터. 선수금 거래처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부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급해야 되는지를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이다. 유명해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유명 엔터. 그러면 102번 들어가죠. 적요 입력하지 않습니다. 채점 안 하니까. 지나가시고 대변에다 5 플러스 엔터 하시면 끝납니다. 자, 계약금을 받으면 대변에 선수금, 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차변에 선급금. 선급금은 자산이요, 선수금은 부채다.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여러분, 선수금, 선급금은 유동에 해당되겠습니까? 비유동에 해당되겠습니까? 유동입니다. 네.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내년에 받기로 하는 그런 계약이 거의 없죠. 네. 계약금 줬으면 뭐 다음 주나 길어야 다음 달 이 정도죠. 그래서 다 유동으로 정리합니다. 유동 부채이고 선급금은 유동 자산이다.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실제 시험은 자, 다음 넘어가셔서 이제 수행 결과 이렇게 하라. 네. 보시다시피 보통예금은 반드시 은행을 걸어야 되고 선수금은
주식회사 유명을 반드시 코드로 입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 영수증이 하나 있네요. 예. 그리고 평가 문제가 1번과 2번이 있어요. 자,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읽어봅시다. 거리 홍보 행사 시 증정할 마우스 패드를 구입하고, 아하, 마우스 패드를 샀어요. 그런데 거리 홍보 행사를 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려고 샀다는 겁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다. 그러면 출금전표로 하면 되겠네요.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평가 문제 1.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비용으로 처리할 것. 자, 그러면 우선 1번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거리 홍보 행사니까 우리 회사 홍보한다는 거겠죠? 예. 홍보하려고 뭔가를 구입하면서 비용 처리한다. 우리 판매 관리비 중에 무슨 비용이 있죠? 광고 선전비. 그래서 이것은 광고 선전비다. 비용 발생은 차변이기 때문에 오늘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기록한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죠. 뭐 출금이니까 당연히 차변에 오겠죠. 출금은 대변의 현금이니까. 자, 그러면 개정 과목 정리했고, 두 번째, 현금 영수증 미수치 영수증 수치 명세서라는 걸 왜 작성하냐면요. 앞에서 여기 무슨 회사 하나 있죠? 패션 회사 하나. 그때 여러분 이거 한번 했었죠? 예.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요. 간이 영수증에 거래 금액이 3만 원이 넘으면 가산세 내야 돼요. 그런데 가산세를 안 내는 영수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가, 예. 또는 무슨 국가와의 거래라든가, 예. 또는 간주 공급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거 써도 됩니다.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마우스 패드 사업자한테 산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간이 영수증 받지 말고 법적 증빙, 세금 계산서를 받든지 계산서를 받든지, 이건 과세니까 계산서 받으면 안 되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이렇게 받았으면 이렇게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예. 자, 1번 문제 거래자료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다가 부가가치세가 없으니까 일반 전표에 8월 21일 출금으로 합니다. 8월 21일 위에 입력하시고, 구분은 1번 하면 출금, 그리고 코드에는 광고 선전비 833번이네요. 833으로 내려와서 엔터. 비용이니까 거래처 적용 채점 안 하니까 지나가시고, 금액은 12만 원이었나요? 그러네요. 120 플러스. 그리고 엔터 치고 끝났습니다.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의 현금. 그리고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문제가 하나 더 뭐가 있냐면은 영수증 수치 명세서 결산에 있죠. 여기 결산 재무제표에 맨 밑에 있습니다. 딱 클릭하시면 이런 양식이 나타나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하는 겁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자, 거래 날짜 2020-0821. 네, 상호는 광고 상사. 성명은 네, 김상훈. 사업장은 서울시 구로구. 사업자 등록번호 네, 105-36-14583. 거래금액 12만원.
여기 구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우스패드 구입한 것은요, 읍면지역 간의 거래도 아니고 금융보험도 아니며 비거주자의 거래도 아니고 농어민과의 거래도 아니며 국가와의 거래도 아니고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도 아니고 원천식수 대상 사업소도 아니며 여기 쭉 열거된 거에 해당되지 않아요. 예, 유료도로 통행료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워놓고 엔터. 그리고 계정 코드는 F2 또는 더블 클릭해가지고 광고 선점비 검색해요. 833. 그리고 저교에는 거기 영수증에 있는 품명을 적어줘요. 마우스 패드 구입. 그리고 엔터 하시고. 그러면 이걸로 끝내버리면 안 되고요. 1과 2 서식을 만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2 서식에 입력한 것이 1 서식으로 왔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로 1 서식을 누릅니다. 그랬을 때 여기 12만 원이 총계에 딱 보이면 아, 넘어왔구나. 만약에 안 넘어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기억하시네요. 명세서 이 불러오기 이거 눌러야 된다 그랬어요. 눌러야 된다. 그리고서 바로 닫으시라고 그랬죠. 영수증 수취 명세서는 작성하고 닫아주세요. 왜 닫으라고 하느냐? 닫을 때 저장 단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장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해야만이 채점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이게 4점짜리였습니다. 4점. 자, 그 다음 문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결과 딱 나오네요. 네, 수행 결과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 애가 한 거하고 똑같죠? 네. 여기 보면 반드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이를 확인하세요. 여기 와서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안 넘어왔으면 이거 눌러라 이 말입니다. 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팁을 보시면 3만원 초과 지출 거래에 대해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때 가산세도 납부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 말이죠. 이런 일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은 알아서 3만 원 넘었다 그러면 이 영수증 말고 다른 거 해달라고 다 해요. 예. 괜히 이거 영수증 가지고 가서 좋은 소리 못 듣죠? 아니 왜 이거 받아왔어? 저기 받아와야지. 현금 영수증 해와야지.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지금 정부에서 간이과세자를 연간 8천만 원 매출까지를 간이과세자를 확대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만 기업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할 사람들은 좋아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8천만 원 안 되더라도 기업을 상대로 하려면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했을 때 기업에서 그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일반 과세자이어야 그게 그 부가가치세 공제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증빙을 받아가는 사람이 싫어해요. 간이과세자 건은. 왜 여기 부가가치세가 표시 안 돼 있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고 하면은 매출액이 작아도 일반 과세자로 해야 됩니다. 그냥 동네에서 소규모로 할 거다. 그러면 간이과세자가 훨씬 유리하죠. 부가가치세 부담도 적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행정적인 업무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세무서에 맡기더라도 수수료가 한 번밖에 안 나가잖아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최소한 2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를 확대 적용하는 문제는
반길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러나 그런 사정은 있는 거예요. 예, 기업 상대로 하면은 간이과세자 안 합니다. 기업 상대로 영업할 사람들은. 자, 5번 자동차세 납부. 예, 자동차세 고지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여기 세금이 얼마인지 여기 딱 표시해 놓으시고 밑에 자료 설명에 날짜가 나와 있네요. 8월 31일 날 자동차세 납부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증빙서류다. 아, 현금 납부가 참 많네요. 그러면 이것도 출금. 출금하고 차변의 비용을 뭘로 처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바로. 자, 그러면 일반전표에 입력할까요? 8월 31일. 자, 위에 일반전표 날짜를 31일로 바꿉니다. 8월 31일 출금입니다. 1번, 9번은 1번 출금. 개념 과목은 세금으로 검색해 봅시다. 세금자 들어가는 개념 과목 중에 세금과 공과금 800번대를 골라야 돼요. 817번에 엔터. 비용이기 때문에 거래처와 적요 채점 안 한다고 그랬죠? 지나가시고 거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에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16만 5천 원이다. 165 플러스 엔터 하면 끝. 이렇게 증빙을 보고 또 자료의 설명을 보고 전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네. 한 전표당 2분 안에 하시면 여러분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네. 뭐 생각하고 입력하는데 2분 더 안 걸립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아는 거라면 2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수행 결과 이제 밑에 나오죠. 이렇게 했죠. 우리 출금으로 해서 세금과 공과로. 네. 자, 다음에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거래 입력 3점짜리. 그래서 지로 영수증이에요. 여러분 지로 영수증도 보셨죠?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경향신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자료 설명을 읽어봅니다. 9월 1일. 그럼 날짜는 전표 입력 날짜는 9월 1일이란 뜻이겠죠. 8월분 신문 구독료를 현금 납부했다. 이거 현금 납부네요. 그러면 이것도 출금.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 출금하면 대변이 현금이니까 우리가 개정 과목을 차변을 입력할 텐데요. 여러분 이 경향신문 신문 구독료는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죠? 네, 도서인쇄비입니다. 도서인쇄비. 여러분 잡지라든가 신문 구독료, 잡지 구독료 다 도서인쇄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9월 1일 일반전표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날짜를 9월 1일로 꼭 고치시고 제일 먼저 날짜 고치는 거 먼저 하시고 출금하신 다음에 도서 검사에 가셔서 800번대 826 엔터. 비용은 거래처와 적요를 채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시고 예, 18,000원 18 플러스 엔터. 끝. 3점짜리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6문제인가 봐요. 이게 6번까지 있죠? 네. 거래자료 입력 문제가 6문제 나오는데요. FAT 1급에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는 몽땅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면 아마 거의 99.9% 맞아요. 네. 그런데 완전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출제는 하고 있으나 우리가 실무 유의사항에 우리 시험지의 맨 앞에 실무 유의사항을 한번 잠깐 또 더듬어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일본에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 메뉴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메뉴에 입력하라. 이런 전제가 딱 있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우리 보고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거래자료 입력 문제 2번에서
문제 2번을 출제할 때 오늘 수업 처음 시작했던 위치가 여기였죠. 문제 2번. 여기에 어디를 보더라도 일반 전표에 넣으라는 말은 없어요.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러니까 거래 자료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관련 있는 거래도 있고 관련 없는 거래도 있으니까 수험생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6개 한 거는요, 다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뭐 지금 갑자기 어렵게 내려고 작정을 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FAT 1급에서는 문제 2번의 거래자료 입력 문제 20점은 모두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문제로 출제해 왔다는 것. 그러면 이번 8월 15일도 그렇게 될 확률이 99%는 된다. 그러니까 거의 마음 놓고 일반 전표에 6개 다 입력하면 아마 대부분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지금부터 푸는 24점짜리. 예. 이제 6개 지나면 그 다음에 24점짜리를 만나죠. 예. 그래서 이 24점짜리는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문제는 대부분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 왜냐? 여기 보시면 용산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해라.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는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마지막 문제는 부가가치세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마지막 문제는. 그게 여러분들 그 부가가치세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배울 때 정리분계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적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적고 납부할 세금은 미지급 세금 처리하고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기억나시죠? 그거는 정리분계이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넣는 게 아니에요. 정리분계는 일반 전표에. 아니면 부가가치세 단순히 납부한 거. 뭐 7월 25일 날 부가가치세를 얼마를 납부했다. 이런 것은 부가가치세 관련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거 역시 메인 매출 전표에 넣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전표에 납부한 거 그냥 입력합니다.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는요. 이걸 지금 생각나시죠? 자, 매출의 11번 유형이냐 13번 유형이냐 17번 유형이냐 이 3개 중에 3개가 나오고 출제 범위가 또 매입에 관해서는 51번 매입이냐 53번 매입이냐 54번 매입이냐 57번 매입이냐. 네, 아리송하죠? 생각은 나죠? 그렇게 7가지 유형만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돈 납부한 거 이런 것은 그런 유형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정리분계하는 거 이것도 뭐 51번, 뭐 52, 53번 이런 유형에 해당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전표에 넣는 것이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문제의 첫 번째 문제는 지금까지 이것도 계속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의 1번 문제는 자료가 거래명세서가 주어진다는 거. 왜 거래명세서를 주느냐? 이 거래명세서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당신이 발행해라. 이런. 우리 보고 발행해라.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안 주는 거예요. 거래명세서 보고 당신이 발행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문제를 밑에 읽어볼까요? 자, 자료 설명을 보세요. 항상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료 설명 1.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였다. 하였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돼요. 2. 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다음 달 말일에 받았으면 외상분계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는 분계가 자동이라는 거 아시죠? 자동 또는 반자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외상분계하면 완전 자동이에요. 그 다음 밑에 평가 문제 1번
거래 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제 이걸 위에 거 보고 입력할 텐데 날짜는 어떤 날짜를 쓰냐면 언제나 여기 있는 날짜를 입력해야 돼요. 예, 거래 일자. 예. 전표 입력할 때는 세금계산서나 거래 명세서를 보고 전표 입력할 때는 날짜가 여기저기 있다 그러면 어디를 봐요? 거래 일자만 보세요. 거래 일자. 밑에 이 공급일은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전표 입력은 거래 일자 기준 입력. 그래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 문제 2번을 보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하고 전송하시오. 발급은 거래처에 발급한다는 말이고 전송은 국세청에 전송한다는 얘기입니다. 해본 기억나시죠?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9월 21일. 자,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서 9월 21일. 자, 유형은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출이니까 11번. 11번. 자, 품명은 거래 명세서에 있는 품명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거래 명세서에 있는 품명. 뭐냐면은 컴퓨터. 엔터 치고 수량 20 엔터 단가 40만 원 400 플러스 엔터. 엔터로 코드란에 가가지고 공급 받는 자 유명. 우리 회사가 지금 용산전자입니다. 예, 우리 회사가 용산전자예요. 그러니까 거래처는 유명입니다.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발행할 때는 저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0번 여기 보시면 빌 36524로 발행하는 경우 입력 안함. 우리가 빌 36524 사이트에 가서 발급 전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 안함. 입력 안 할 때는 0번 아니면 그냥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거나 비워둬야 돼요. 자, 분계는 아까 전부 무슨 분계하면 됐었죠? 외상.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2번. 상품을 팔고 외상할 때만 외상 분계해야 됩니다. 상품을 팔고 외상할 때만 외상 분계. 재고자산이 아니면 외상 분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분계가 자동으로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아, 이런 분계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구나. 부가세 포함해서. 대변에 부가세 애수금 80만 원. 아, 이 매출 부가세를 애수금 부채로 인식하는구나. 부가세 애수금. 또 상품을 팔면 대변이 상품 매출 수익으로 인식하는구나. 수익으로 인식하는구나. 네. 어젠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품을 팔면 대변의 상품이 아니라 상품 매출이다. 예,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됐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상품을 팔면 대변은 상품 매출, 수익이요. 수익 발생. 그래서 이 분계를 공부한다 치고 계속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볼 때 이런 것을 딱 봤을 때 이게 눈으로 대충 훑고도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완벽하게 분계가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남았죠. 2번 문제를 해야 됩니다. 2번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하는 문제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2번이라는 박스 안에 첫 번째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해서 여기다 그 날짜를 검색하는 거죠. 거래명세표 날짜 9월 21일. 우리가 입력한 날짜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21일부터 9월 21일로 엔터 치면은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첫째 해야 될 것이 앞에 체크박스를 먼저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을 먼저 눌러요. 전자발행. 이게 거래처에 발행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 거래처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요 발행을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 등록할 때 이메일 주소를 꼭 입력을 했던 거예요.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발송이 안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여기 세금계산서 미리 보기 창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여기 외상 처리 안 했네. 이게 바로 아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과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이거 입력 안 해도 채점 안 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미리 보기 창이 나오면 그냥 이거 밑에 자세히 안 보셔도 돼요. 시험 볼 때는. 그래서 밑에 그냥 발행 누르세요. 그러면 한 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국세청 자리에 발행 대상 이렇게 나오죠. 나오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어느 메뉴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무용 프로그램에는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라고 해놓은 거예요. 실무용 프로그램에서는 다음날 24시까지 알아서 프로그램이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빌 36524에 왔잖아요. 이 사이트 이름이에요. 거기에서 로그인 눌러줍니다. 로그인 눌러주시고 여기 위에서부터 미전송을 먼저 체크하고 그리고 그 밑에 매출 조회를 누르고 이게 나타나면 위에 있는 발행을 누르고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면 확인 누르면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확인 누르고 끝. 그리고 두 개를 닫습니다. 지금 열려있는 전송창 여기서 닫기 눌러주시고 조금 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던 창 요거 또 닫아주시고 이제 돌아오면 메인 매출전표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이 전자세금란이 어떻게 변했는가 보기 위해서 여기 위에 있는 조회라고 하는 단추를 눌러준다 이거예요. 조회. 딱 눌러줬더니 그 아까 비워놓은 자리에 전자 발행이라고 뜨면 발행됐다는 사인이에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의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늘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다음에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행 결과 그 밑에 나오는데요. 네, 길게 아주 복잡하게 쭉 설명했죠. 우리가 했던 그대로예요. 이게. 네, 그 설명입니다. 나중에 집에서 책으로만 보실 때는 한번 여기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매입거래 3점. 매입거래 3점. 자, 매입거래 3점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입거래는 좀 주의할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게 없을 것 같네요. 분명히 컴퓨터인 거 보니까 우리 회사가 컴퓨터 도소 매입이거든요. 상품 매입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주의사항이 별로 없어요. 자, 자료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금천에서 상품을 구입했어요. 이때가 차별이 상품인 거예요. 상품 구입했을 때가.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이라고 입력해라. 1번을 입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매입했기 때문에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발급한 게 아니라 금천이 발급한 거예요. 우리 컴퓨터에다 그냥 전자세금계산서라는 표시만 해주면 돼요. 자, 날짜는 작성일자 확인하세요. 9월 23일. 자, 매입 매출 전표에 9월 23일을 입력하시고. 자, 유형에 가서 여러분 지금 매출입니까? 매입입니까? 네, 매입입니다. 상품 매입했고 이 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상품이니까. 예, 그래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금 계산서는 유형을 몇 번으로 해야 된다?
51번이다.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 세금 계산서는 51번이다. 그래서 51번 유형 입력하시고 품명 그대로 씁니다. 컴퓨터 수량 10개 단가 30만원 엔터 치고 거래처는 이제는 공급자가 거래처인 거죠. 금천 전자세금은 네 1번 해야죠. 그렇죠. 전자입력. 자, 분계는 아까 자료 설명에 대금 관계를 어떻게 했나고 설명이 안 나왔었죠. 자료 설명에 그 설명이 없을 때는 세금 계산서의 하단을 보시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 여기를 보니까 총 합계가 330인데 3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300만 원은 외상으로 하고 이렇게 했군요. 그러면 혼합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한쪽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분계 유형은 혼합이라는 것은 3번이죠. 밑에 메시지 보이죠? 3번이 혼합이다. 예. 자, 일단 차변이 완성됐는데 확인해 보세요. 예,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자산 처리합니다. 공제 받을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자, 상품을 사면은 차변이 상품이라고 그랬죠. 자산 증가.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4번. 여기서 4 해야 대변이 입력되죠. 자, 현금 지급한 거 먼저 할까요? 101번. 현금은 101번이에요. 검색하지도 마세요. 이제 현금은 101번.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외워집니다. 그리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거기에 30만원. 300 플러스 엔터. 줄 바꿔줍니다. 또 대변이니까 또 4번. 자, 외상을 우리가 외상을 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외상인가요? 네, 우리가 외상의 빚을 진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을 혼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표관리 문제를 보니까. 예. 그거 앞으로는 혼동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가 매입을 하고 외상을 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입니다. 부채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입금 검색하면은 251번이에요. 251번이 외상 매입금 부채입니다. 여러분 부채는 다 200번이고요. 자산은 다 100번대예요. 그 다음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300만원. 3 플러스 탭키. 마지막에 탭을 치면서 거래처 바꿀 거 없는지, 차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지 이런 걸 보셔라 이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그냥 엔터를 쳐서 올라가 버렸다 하면은 분계 여기 혼합을 다시 누르면 밑에가 보입니다. 그래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는 여기 밑에 설명이 있는 바와 같이 거래처 코드 및 적용 변경을 위해서는 금액을 마지막으로 입력한 후 탭으로 이동하라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금액을 입력하고서는 항상 탭으로 이동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 쓸 때는. 자, 그래서 매입거래 3점짜리 했죠? 뭐 어때요? 2분 안에 예,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겁니다. 저하고 같이 하니까 2분 안에 하겠죠. 이제 혼자 하면은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반복 연습. 계속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경험들이 쌓여야 여러분이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공부라는 건요, 반복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거거든요. 그 경험을 가지고 시험도 보는 거고, 여러분이 취업하셔가지고 일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요 3번 매입거래,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서네, 계산서 문제 나왔죠? 세금자가 없죠? 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